제가 이제 길잡이에서 이 내용들은 직접 시험에 나오지는 않아요. 근데 대리 파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딱 이게 대리라는 것이 대리 왠지 알 것 같은데 문제를 풀거나 이해를 하는 차원에 있어서는 이 개념이 반드시 필요해요. 특히 이 부분. 이 내용을 정확하게 암기하다시피 자꾸 반복해서 읽어주면서 입에 붙이세요. 일정한 관계에 있는 타인이, 일정한 관계는 대리권의 존재인데 임의 대리인, 법정 대리인 생각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본인을 위한 의사표시를 합니다. 그리고 대리권의 존재는 여기 표시는 안 됐지만 대리권이 존재한다는 얘기는 일정 관계에 있다는 대리권이 존재하고 and 대리권의 범위 내에서 한 법률행위다. 이 세트로 기억을 하십시오. 그런 다음에 본인을 위한 의사를 표시한 경우 이분은 매도인, 갑, 대리인인 거죠. 상대방 입장에서 이 현명주의는 결국은 상대방 입장에서 매수인 입장에서 매도인이 계약서를 쓴 A가 아니라 대리인이 아니라 갑이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경우에는 그 법률 효과, 매매에 따른 법률 효과, 매도인이잖아요. 지금 예를 든 게 매도인이잖아요. 매도인은 권리 측면에서는 매수인에게 어떤 내용? 매매 대금, 돈 줘 얘기를 하는 거고 채무, 의무 측면에서는 뭐죠? 매수인에게 소유권을 넘겨줄 의무가 누구에 있다? 매도인, 갑에게 있다. 본인에게 있다. 요거를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질문 하나가. 대리하는 이런 제도다. 왜 의사표시를 한 사람이, 하지도 않은 사람이 왜 법률 효과에 기속 주체되는가? 그 근거는 바로 이 문장 안에 다 있죠. 일정한 관계, 대리권 존재하고 대리권 벌써 법률행위고 현명주의. 그렇기 때문에 그 법률 효과가 본인에게 기속된다.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제 시험과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다. 대리권에는 임의 대리권이고 법정 대리권이다. 법이 정해준 거예요. 법에 미성년자의 부모는 법적 대리인이에요. 그러니까 법정 대리인 부모가 미성년자 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하거나 아니면 자녀를 위해서 사는 것, 매수인의 주위에서 대리하는 겁니다. 매수인을 대리해서. 그런 것이 같은데 법정 대리는 시험에 우리는 무관하다. 사실상. 앞으로는 임의 대리권을 중심으로 보시면 됩니다. 임의 대리권 뭐냐? 본인이 항상 대리는 본인 이렇게 쓰고 상대방 이렇게 도식기계적으로 당사자 주를 그리고 대리인이 누구의 대리? 본인의 대리니까 이상 대리인이에요. 대리권이 존재한다는 이 둘의 관계죠. 대리권이 존재하고 그 대리권의 범위 내에서 법률 행위를 한 거다. 이 대리권을 갖는 근거는 두 가지가 있는데 지금 뭘 한다? 임의 대리권. 그 얘기 뭔다? 갑이 을에게 대리권을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권. 대리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예컨대 대리의 권능을 너한테 주는 거야. 그걸 수권행위라고 해요. 수권행위. 임의 대리를 정리했어요. 임의 대리인의 수권행위. 수권행위를 통해서 대리권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럼 이 수권의 방식에는 반드시 명시적으로 할 필요 없고 묵시적으로도 가능하다. 묵시적으로는 명시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암묵적으로 말없이 한다. 예컨대 이런 대리권의 존재를 추단할 수 있는 위임장이나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서를 주는 거죠. 그래서 근데 앞으로 우리가 의사표시와 관련된 것들 아니면 수권행위, 묵시적인 것도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의사를 표시하는데 반드시 명시적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묵시적인 것도 말없이도 가능한데 행위만으로도. 그래서 묵시적 나오면 맞는 지문이다. 그리고 방식에 제한이 없다. 앞으로 이 수권대리뿐만 아니라 우리가 공인중개사 시험에서는 방식에 제한을 두는 경우는 없습니다. 의사를 표시할 때. 그래서 방식에 제한이 없다는 맞는 지문으로 꼭 이 파트가 아니더라도 의사 표시는 묵시적으로 가능하다. 그리고 의사를 표시하는데 방식엔 제한이 없다. 다른 지문과 관련해서도 맞는 지문으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대리권에 되면 이제 증명 책임이 있어요. 그런데 대리권의 증명 책임은 전제가 있어요. 어떻게 한다? 대리행위로 소유권 이전 등의 대리행위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더 나아가 매수인 앞으로 이전 등기까지 해주는 거예요. 자, 본인, 상대방, 이 사람이 매도인, 항상 이렇게 그리십시오. 습관적으로. 매수인이에요. 그리고 대리인이 매도인 측에 대리인이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을이에요. 자, 갑이고. 보통 이렇게 나눠요, 시험은. 근데 시험 나올 때 항상 이 패턴을 가, 물, 병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가, 물, 병 이 경우도 있어요. 항상 이것도 잘 표시하세요. 시험 풀 때도. 그런 다음에 대리행위에서 매매계약을 체결했죠. 계약을 체결하고 and 등기까지 했어요. 물권행위까지도. 이전 등기. 이 사람이 소유자예요.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으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 이 얘기예요. 대리행위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리한 경우. 항상 증명, 대리권과 관련 증명 지금 이 패턴이에요. 이전 등기를 격리한 경우. 대리권은 존재가 추정된다. 대리권 존재 추정된다는 얘기는 대리권의 존재가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 대리권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증명 책임이 있다. 그 얘기죠. 대리권이 존재하지 않는 대리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이 계약은 무효를 주장하는 거잖아요. 대리권의 존재를 주장하지 않는 사람이 증명 책임이 있다. 이 사람에게 대리권 없음을. 그 얘기는 뭐죠? 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대리권 존재하지 않잖아. 그 얘기는 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는 거예요. 계약이 무효면 배웠잖아요. 등기는 물권행위는 유인성에 따라서 계약이 무효면 등기도 효력이 없다. 그러면 병이 비록 등기부상 소유자가 되었다 하더라도 어떻게 된다? 소유자가 아니다. 그 얘기인 거잖아요. 즉 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는 사람이. 더 나아가 계약을 무효를 주장하는 사람은 뭐죠? 병의 등기를. 이 사람이 이제 소유자잖아요. 이 사람이 소유자가 아니면 이 사람이 법률상 소유자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 패턴이죠. 소유자인 갑은 병을 상대로 뭘 할 수 있죠? 214조에 기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구할 수 있죠. 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는 자는 또 다른 표현이면 병 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말소를 주장하는 사람이 뭘 한다? 대리권의 존재를 대해서 증명할 책임이 있다. 즉 대리권의 없음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는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렇게 소유권 이전 등기 경했을 때 왜 그러면 대리권 전에서 등기 추정력이냐. 자, 제가 등기부에 대해서 표시를 했죠. 순위번호, 등기 목적 기억나십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 등기원이 뭐였죠? 매매계약 있잖아요. 그 다음에 권리자였죠. 등기부상에 대리권 표시는 없어요. 등기 추정령 기본적으로 등기부를 보게 되면 뭐가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어떠한 힘을 줘야 돼요. 이건 사실에 부합하다는. 대리권이 있다는 것 같은. 근데 등기부에는 표시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등기 추정력을 인정을 해요. 왜 그럴까요? 대리인을 통해서 계약서를 쓰고 등기를 하게 되면 부동산 등기법에 따르면 첨부할 서류들이 있어요. 예컨대 위임장. 위임장이 진위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인감증명서 등. 즉 대리권의 존재를 추단케 할 수 있는 증빙 서류가 필요해요. 그 서류가 첨부되어야만이 대리에 의한 등기가 가능해요. 그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이런 추정력이 인정되는 겁니다. 제가 이런 표현을 설명한 이유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이걸 떠올리면서 그래서 부동산 등기법상 요한 절차적인 증빙할 서류들을 첨부돼야만이 등기가 되기 때문에 추정력이 인정되는구나. 그렇게 기억을 해주십시오. 그럼 그 의미가, 구체적인 의미가 이런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표현, 존재가 추정된다는 것은, 추정이 있다는 대리권 존재가 있는 것을 보는 겁니다. 그런 경우 어떻게 된다? 존재를 다투는 측에서. 그 얘기는 뭐냐면 대리권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뭐다? 이 계약이 대리인에 의한 법률행위가, 즉 계약이 효력이 없다는 걸 주장하는 거고, 그리고 이 등기가 효력이 없다는 걸 주장하는 겁니다. 그런 부존재에 관한 증명증입니다. 다투는 측에서. 왜냐면 대리권이 존재한 것으로 일단 추정되기 때문에. 추정되면 일단 이건 대리권이 있는 거야. 등기되면. 대리권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다투는 측, 즉 부존재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증입니다. 즉 이 사람에게 대리권이 없음을 증명해야 하는 겁니다. 그게 성공해야만이 뭘 할 수 있다? 병명의의 소유권을 말소시킬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 이런 원리에서 이 계약이,
이 사람의 목적이거든요. 말소를 하려면 계약이 무효해야 돼요. 어떤 이유로? 대리권 없음 이유로. 그렇게 되면 등기가 되었다 하더라도 등기 효력이 없고 가서 상대방 비록 이전 등기가 경료되었어도 즉 등기부상 병이 소유자가 되었다 하더라도 소유자가 아니고 이 사람이 소유자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이 사람이 소유자이기 때문에 소유자인 지위에서 할 수 있는 뭐죠? 214조 기에서 말소를 구하는 겁니다. 이런 논리로 가는 겁니다. 대리인을 통한 부동산 거래에서 상대방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마쳐진 경우 대리권 유무의 증명체는 누구한테 있다? 대리행위의 유효를 주장하는 상대방. 유효를 주장한 거예요? 무효죠. 대리권이 유무의 증명은 대리권에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는 거죠. 왜냐하면 대리권 존재 추정되기 때문에. 즉 대리권이 없다는 얘기는 계약의 무효, 대리행위. 이 대리행위를 대리에 의한 법률이거든요. 그러니까 대리행위의 무효를 아니면 계약의 무효를 이렇게 표현을 달리 쓸 수 있습니다. 이 표현, 이 대리행위를 계약의 무효를 이렇게 읽으시면 돼요. 대리행위는 대리에 의한 법률행위라는 표현을 함축하기 때문에 그 용어 자체에 너무 큰 의미를 주지 마세요. 포인트는 여기에요. 대리에 의해서 이루어진 법률, 대리에 의해서 이루어진 계약, 그겁니다. 계약의 유효가 아니라 무효죠. 또 하나,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병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된 경우 갑이 본인이 무권대리를 이유로 그 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는 때에는 병은 대리권의 존재잖아요. 누가 한다? 상대방이 아니라 갑에게 증명할 책임이다. 어떤 거? 존재가 아니라 대리권이 없음을 합니다. 왜냐하면 대리권 존재는 추정되기 때문에. 대리권의 존재는 있는 거기 때문에 자, 대리권 존재하면 유리한 거잖아요. 그럼 상대방이 대리권의 존재를 유리한 것은 내가 한다. 병의하는 거죠. 근데 존재는 추정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 등기됐으니까 나는 있는 거야. 근데 네가 그거를 깨. 그거 얘기예요. 그래서 이 표현이 정말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설명한 거예요. 존재가 추정된다는 의미를 알아야 돼요. 출발점은. 이게 추정된다는 표현이 중요하게 나온 게 한 군데 있었어요. 108조. 그 경우에는 이제 대부분의 108조는 대부분 등기가 이루어져요. 따라서 무효를 주장하는 사람에게 증명 책임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추정되기 때문에. 자, 선의가 추정되기 때문에. 거기 경우에도 허위 표시의 경우는 대부분 등기를 수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등기가 이루어졌다는 얘기는 이 사람은 제3자는 선의야. 그러니까 네가 다퉈. 허위 표시를 주장하는 사람이. 그래서 요거를 그냥 무작정 외울 수도 있지만 이런 패턴으로 한번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한번 함께 공부를 해주십시오. 자, 임의 대리권의 범위. 자, 계약 대리권이 존재하고 그 다음에 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법률행위에만이 나머지 요건 본인을 위한 의사를 표시해야만이 본인에게 효과가 기속되는 겁니다. 근데 제가 어떻게 했죠? 일단 계약 대리권은 계약 체결 대리권을 기억을 하시고 기본적으로 수권행위죠. 이 계약 체결권 이 계약 체결권 안에 수권행위 안에 이러한 권능도 포함된지를 묻는 것 형태로 공부를 하라고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임의 대리권 범위는 대리권을 수여한 사람 즉 본인의 의사에 따른 거고 결국은 수권행위 해석 문제예요. 이건 시험에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기억할 건 뭐냐면 구체적으로 계약 체결 대리권을 줬습니다. 그럼 이 계약 체결권에 쉽게 해서 매매 계약 체결 계약서 쓸 수 있는 권한을 줬을 때 더 나아가 해제권도 포함이 되냐? 아닙니다. 당연히 포함되는 건 아니고 별도로 계약 체결권도 준다. 그리고 별도로 너한테 혹시 채무 불이행을 불이해 매수인이 채무를 불이행한 경우에는 해제권도 줄게. 그러한 경우에만 포함되는 거지 계약 체결 대리권에 당연히 계약 해제권이 포함된 것은 아니다. 기억을 해 주십시오. 이게 임의 대리권의 범위에 관한 문제입니다. 또 하나가 뭐냐면 계약 체결 대리권 안에 중도금 및 잔금 수령 권한도 포함이 될까? 기본적으로 계약 체결 권한 안에는 포함이 된다. 기억을 하십시오. 따라서 본인 갑 매도인이죠. 상대방 매수인 병 대리인 을이에요.
을이 있어요. 갑이 을에게 숙권행위 했는데 뭘 줬다? 계약 체결. 계약 체결권을 줬어요. 계약 체결될 때 이런. 그래서 뭘 했다? 계약서를 썼어요. 대리인이 계약 체결권, 대리권을 가지고서 계약서를 썼어요. 계약서를 썼다는 얘기는 매매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된다는 거고, 그에 따라 갑은 병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에 의무가 있어요. 반면에요. 병은 갑에게 대해서 뭘 할 수 있다?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돈을 주는 거예요. 보통의 경우는 매수인은 매도인의 명의의 계좌에 송금을 해요. 그게 관행이에요. 그런데 이 경우는 어떻게 됐다? 이 경우는 특이하게 병이 대리인 을에게 중도금과 잔금을 준 경우예요. 이 경우에도 병이 갑에게 직접 준 것과 같은 효과가 있는지가 쟁점인 거예요. 이건 계약서를 체결한 걸 더 나아가 계약에 따른 효과니 매매대금에 대한 수령 권한도 포함이 되는 거지. 만약에 포함이 된다면 어떤 거다? 병이 대리인에 준 순간 그 순간 이미 본인에게 돈을 준 거예요. 즉 자신의 채무를 이행한 거예요. 돈을 준 거예요. 수령자가 본인이 아니다 하더라도 만약에 대리인에게 이러한 수령 권한이 없다면 설사 병이 을에게 줬다도 그 순간 갑에게 준 것이 아니에요. 그 얘기는 갑이 병에게 돈 달라는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게 쟁점이 됐는데 우리는 뭘 한다? 중도금 및 잔금 수령 권한이 있다. 그걸 기억하시고요. 또 하나가 병이 대리인 을에게 잔금 수령 권한과 중도금 및 잔금 수령 권한이 있는 을에게 돈을 주면 본인에게 준 것과 똑같아요. 그렇게 하십시오. 설사 이 돈을 받은 대리인이 본인에게 현실적으로 이 돈을 전달하지 않다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지급했는지 여부는 병의 채무이행, 즉 돈의 지급에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또 더 나아가 돈을 준 이후에 이 계약이 해제되었고 해제는 채무불이행이잖아요. 그 채무불이행에 대해 대리을의 책임이 있었다 하더라도 병이 을에게 돈을 준 순간 본인에게 돈을 준 것과 똑같은 효과가 있고 계약 해제가 되면 그 원상회복 문제가 됐을 때 그 당사자는 누구다? 갑과 병이지 대금을 수령한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할 거는 중도금 및 잔금 수령 권한이 대리인 을에게 있는 거고 병이 요거 잘 기억하셨습니다. 쉬운 내용 아닌데 병이 대리인에게 돈을 주면 돈을 지급하면 이 사람에게 전달했는지와 상관없이 갑이 돈을 받은 꼴이 되는 겁니다. 그럼 그 의미는 뭐다? 돈을 받은 대리인이 갑에게 돈을 전달한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는 거. 나중에 대리인의 잘못으로 병이 계약을 해제한다 하더라도 원상회복 의무 당사자는 돈을 수령한 대리인이 아니라 갑과 병 사이의 문제다. 그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요게 그런 식으로 연결되는데 잘 기억을 해주십시오. 중요하기 때문에 좀 시간을 들여 설명했습니다. 보겠습니다. 대리인이 매수인으로부터 중도금이나 잔금을 지급받는 것. 이 전제는 이 대리인에게 뭐가 있다? 계약 체결 대리권이 있는 겁니다. 이 지급받은 경우는 쟁점은 뭐다? 이 계약 체결 대리권 안에 중도금이 잔금 수령 권한이 포함됐냐? 그 질문이에요. 그 법률 효과는 계약 자체에서 마찬가지로 직접 본인에게 기속되고, 즉 이 얘기는 뭐냐면 계약 체결 대리권에는 중도금 및 잔금 수령 권한도 포함되기 때문에 대리인이 매수인으로부터 대금을 받는 순간 직접 본인에게 기속된다. 그 얘기는 대리인이 받은 것은 결국 본인에게 돈을 준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똑같이 되고 대리인에게 돌아가지 않는다. 따라서 계약상 채무 불행을 이유로 상대방이 매수인이 유효하게 계약을 해제할 경우 그 원상회복금의 당사자는 누구다? 계약의 당사자인 본인이 부담한다. 대리인이 아니라. 당연한 겁니다. 원상회복 의무는 누구다? 계약 당사자의 문제다. 설사 대리인이 계약에 따른 중도금이나 잔금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는 보링이
대리인으로부터 수령한 급부를 현실적으로 인도받지 못하였다거나, 즉 대리인이 받았는데 전달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영향이 없고, 또 매매계약 해제 원인이 계약상 채무불이행에 관하여 대리인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었다 하더라도 마찬가지다.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또 하나가 계약 체결과 이행에 관해서 포괄적인 대리권을 주면 뭐가 포함이 된다? 매매대금 지급기일 연기를 구한 한도 있다. 요 지문도 간혹 나옵니다. 뭐냐면 매매계약 체결 대리권 이겁니다. 계약서에 쓰는 거예요. 계약서에 뭐 쓰죠? 매매대금 언제 줘? 근데 매수인이 사정이 생겼어요. 야, 내가 대출을 이때 나올 거라 생각했는데, 아니면 내가 살고 있는 집을 이때 팔고서 잔금을 치려고 했는데 뜻대로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대리인 찾아와서 야, 한 달만 더 시간 좀 줘. 즉 잔금의 지급기일, 이행기를 연기할 수 있는 권한도 포함되냐? 포함이 된다고 해석됩니다. 매매계약자와 이행에 관한 포괄적 대리권. 이미 답이 나와 있어요. 근데 지문 나중에 나올 겁니다. 이행에 관한, 즉 매매대금 지급의 이행기에 대한 포괄적인 대리권은 대리인 네가 알아서 그것도 연계해줘. 그 의미에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잘 기억해 주십시오. 자, 이거는 지금 1번은 본인이 대리인에게 대리권을 주면서 이거 하라고 준 거죠. 만약에 그러한 대리권 줬지만 해석이 안 되는 경우,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그런 경우 어떻게 하죠? 해석이 왔다 하더라도 대리권의 범위에 포함됐는지, 아니면 대리권을 줬는데 어느 범위까지 할 건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얘기 없을 때, 그 경우 어떻게 할까? 그 경우에 대비해서 보충적으로, 보충이라는 표현을 썼죠? 먼저 의사표시, 본인의 수권행위, 의사표시인 수권행위 해석에 따라 하고, 수권행위가 수권행위의 대리권만 줬지 그 범위에 대해서는 아무런 얘기가 없거나, 대리권을 주고 범위에 대해서 뭔가 설명했는데 그게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는 118조에 따라서 해결하는 겁니다. 그게 보충규정,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냐면 수권행위 해석에 의해도 대리권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또는 대리권을 줬는데 그 범위에 대해서는 아무런 얘기가 없는 경우. 근데 그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대부분은 해석에 의해 범위가 명확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그 경우에 대리인이 할 수 있는 범위를 법으로 정해놨습니다. 어떤 경우? 보존행위나 그 가치를 보존하는 거예요. 앞으로 보존행위면 가치를 유지하는 거구나, 보존하는구나. 아니면 이용행위, 계량행위 등의 관리행위만 할 수 있고 처분행위는 하지 못한다. 항상 공익파트 나오는데 보전, 관리, 처분행위 이렇게 나누셔야 돼요. 근데 여기서는 보전과 관리를 합쳐서 관리라는 개념을 썼어요. 그러니까 관리, 처분 구분을 했어요. 보세요. 보존행위, 죄송합니다. 자, 보존행위 구분했고요. 그 다음에 관리행위 나눴어요. 먼저 구분할 것은 보존행위, 관리행위를 할 수 있는데 뭘 할 수 있다? 처분행위는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기억하실 것은 보존행위, 관리행위를 할 수 있는데 처분행위는 하지 못합니다. 처분행위는 매각한다는 거, 아니면 저당권을 설정하는 그런 개념이에요. 보존은 뭐냐? 가치를 보존하는 거예요. 미등기된 부동산에 보존 등기하는 걸 대표적입니다. 미등기된 부동산을 보존 등기를 하는 거. 그 다음에 관리행위는 뭐다? 이용하거나 아니면 계량하는 거예요. 계량은 가치를 증대시키는 거예요. 뭔가를 수소거나 고쳐서 가치를 증대시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개념 자체가 묻진 않아요. 중요한 것은 관리행위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18조 보충 규정에 따르면 보존행위, 관리행위 할 수 있다. 하지만 처분행위는 안 된다. 근데 관리행위는 물건이나 권리의 성질을 변하지 아니한 범위에서예요. 물건은 시험이 잘 안 나고 이제 권리예요. 권리의 성질을 변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런 단서가 붙었어요. 이게 특이해요. 나중에 공유파트에 가게 되면 보존행위, 관리행위, 처분행위 나오는데 그 경우에는 이런 단서가 붙지 않아요. 근데 대리행위에서는 단서가 붙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 권리의 성질을 변하지 않는 범위와 관련된 출제지문이 있어요. 자주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주의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지문을 가지고 시험은 이렇게 나왔어요. 권한을 정하지 아니한 대리인. 이게 권한을 정하지 아니한 대리인, 이 표현이 나와야 돼요. 그래야 이게 118조 문제예요. 근데 명확하게 되면 해석에 의하더라도 명확하지 않은 경우예요. 사실 권한을 정하지 않는 경우 그 표현은 좀 적절치가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대리권을 수여하는 순간 그 대리권에 대해서는 뭔가를 준 거거든요. 그러면 구체적인 뭔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 시험은 이렇게 아예 권한을 정하지 아니한, 그러니까 대리권을 줬는데 그 범위를 정하지 않은, 이렇게 명확한 표현을 씁니다. 그럼 이게 118조의 보존행위, 관리행위 할 수 있다는 그걸 묻는 거구나. 감을 잡으셔야 돼요. 또 다른 것도 볼게요. 권한을 정하지 아니한. 그러니까 대리권을 줬는데 그 범위를 정하지 아니한. 마지막으로는 수권행위에 의해 대리권의 범위가 정해지지 않은. 지금 대리권을 줬는데 권한을 정하지 않은. 이런 표현들이 단서 붙어요. 이런 게 나오면 요걸 묻는 거구나 생각하십니다. 보존행위 만을. 아니죠. 많이에요. 보존행위 할 수 있는데 많이 아니에요. 왜냐면 보존행위뿐만 아니라 관리행위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틀린 질문이고요. 두 번째, 권한을 정하지 아니한 임의대는 미등기 부동산에 관한 보존등기를 할 수 있다. 그럼 미등기 부동산의 보존등기가 뭐냐? 보존행위다. 즉 대리인은 보존행위 할 수 있잖아요. 요게 보존행위예요. 권한을 정하지 아니한 임의대리인은 보존행위를 할 수 있다. 이 경우는 맞는 질문이에요. 앞서는 많이 들어가서 틀린 거예요. 보존행위를 할 수 있다면 맞는 거고, 많은 틀리죠. 왜? 관리행위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자, 세 번째, 수권행위에 의해 대리권의 범위가 정해지지 않은 임의대는 처분행위도 할 수 있다, 처분행위를 못한다고 했습니다. 자, 두 개는 뭐냐면, 관리행위는 물건이나 권리의 성질을 변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히 물건은 이제 시험에 안 나와요. 권리의 성질을 변하지 아니한 범위, 이게 무슨 의미일까 싶어요. 그와 관련된 지문입니다. 무이자 금전 소비 대여를 이자부로 변경하는 행위는, 이 얘기입니다. 대리인이 금전 소비 대차에 돈을 빌려줬어요. 근데 이자를 안 받기로 했어요. 근데 그걸 뭘 바꾼다? 이자를 받게 하는 거예요. 기본적 금전 소비 대차 계약의 성질은 바뀌지 않은 겁니다. 단지 무이자를 이자로 바꾼 경우. 그 경우에는 권리의 성질을 변하지 않는 범위에서 개량을 시킨 겁니다. 개량을, 가치를 증대시키는 거예요. 가치가 증대됐잖아요. 그 채권에. 금전소비대차에서 금전소비대차 계약이니까 권리가 발생한다. 채권이 있어요. 그 채권이 있는데 이 채권이 가치가 100이었어요. 무이자 있는데, 무이자부. 근데 동일한 채권이에요. 채권에는 변함이 없는데 이자예요. 근데 이게 가치가 그만큼 늘어났어요. 이게 계량행위예요. 계량. 가치를 증대시키는 행위. 그런데 권리의 성질을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걸 묻는 겁니다. 대여금 채권 성질은 그대로 있다. 근데 은행 예금을 찾아. 원래는 은행에 예금 채권이 있었어요. 근데 은행이 안정성이 있잖아요. 그 돈을 찾아가다가 개인에게 빌려주는 거예요. 이자는 더 많이 받을 수 있지만, 자, 이런 거예요. 똑같이 이자부 채권이에요. 이자부 채권이에요. 5%. 근데 10% 차예요. 근데 이 채권이, 여기는 처음에는 은행 예금, 이건 예금 채권이에요. 이 채권은 사인이에요. 은행과 사인했을 때, 평가를 할 때 어떤 표현이냐면, 떼일 염려가 있는지. 은행에 돈 달라 했을 때는 100에 99는 돌려받을 거면, 근데 사인은요, 떼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성질이 바뀐 겁니다, 이거는요. 그렇죠? 이거의 성질이 바뀐 경우가 이런 얘기다. 예금 채권을 대여금 채권으로 변경시키는 이용행위는 가능하다? 못한다. 왜냐면 권리의 성질이 변했기 때문에. 자, 이 표현은 쉽게 와닿질 않을 거예요. 금전소비대차 계약은 돈을 빌려주고 하는 건데. 그래서 이런 지문은 함께 기억을 해주십시오. 과거에는 나왔습니다. 근데 최근에 10년 동안에 이 지문이 나오진 않습니다. 거의 제 기억에는 10년 전에 나왔던 지문입니다. 그래도 기억을 해주십시오. 자, 잠시 쉬었다가 하겠습니다.